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밤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카페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한다고 많이 늦었는데요. 늦었지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제가 어깨춤을 추게 만듭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좀 오늘의 코스피는 사연이 많았죠. 중간에 떨어졌다가 오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뒤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볼까요? 지금 현재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게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여기서 윗꼬리 없이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다시 요 횡보 상단으로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플랫 조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간 다음에 알 수 있는 발자국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고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재가 뭐냐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될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보려면 지금 몇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니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다. 먼 미래로 보면 6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까지 떨어져 봐야 2200, 2300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시장이 폭망하는 건 아니죠. 결국엔 횡보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시장이 망한다, 폭락한다 이렇게 겁줄 때 제가 계속 횡보다, 여기서 횡보니까 상승한다, 여기서 상승할 때 도대체 어떤 언론이 이게 상승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더 하락해서 폭망하고 그냥 시장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팔랑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만의 기조와 가치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 떨어져도 이렇게 횡보하는 떨어짐이 발생할 거다. 거래량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코스닥은 좀 강했어요. 근데 이게 트랩 캔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랩 캔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트랩이 뭔지 아시죠? 올랐다 떨어지는 속임수 캔들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계속 그냥 보고 좀 아리까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르다가 이렇게 음봉을 크게 그리고 떨어졌다는 게 뭐죠? 코스닥이 코스피는 저렇게 버텼는데 코스닥이 저렇게 떨어졌다는 건 금리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금리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 일단 코스닥도 현재 돌파 구간에 있고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위험한 구간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도 모이고 있고요. 현재 부채 살처럼 펼쳐지고 있지만 좀 있으면 모일 거예요.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주봉도 현재 나쁘지 않고요. 주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획일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지만 정말 투자하는 사람들의 위치는 다 다릅니다. 여기 3200에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요. 2200 밑에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전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뭐 요술봉 같은 전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시점에 매수했고 모두 똑같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뭔가 전략을 일관되게 세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각자 선호하는 섹터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르고 비중이 다릅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억을 투자한 사람과 2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전략 자체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추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계속 본인만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현재는 나쁘지 않다. 주봉상. 잘 나가다 장막판에 하락했죠. 간단한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이랑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어요. 그 와중에 미국 국채 금리, 그 중에 2년물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미국채 2년물 금리인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미국채 2년물 금리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연준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미국채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물도 아니고 6개월물도 아니고 1년물, 10년물도 아니에요. 2년물입니다. 2년물이 지금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간단하게 금리가 인상될 수 있구나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건 빅 스텝이건 다음 FOMC 때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FOMC 언제죠? 이제 곧 다가오죠. 20일대입니다. 20일대. 그때 베이비 스텝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0.25%포인트를 올릴 거다가 지금 시장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올라간다는 게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기도 하고요. 원래 그 정도는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더 올라가는 게 문제지. 하지만 아직은 아까 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보셨을 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걱정할 단계 아니다. 온갖 뭐 유언비어랑 사탕발림 같은 악마의 속삭임들이 있겠지만 아니다.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떨어져도 그냥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거다입니다.
흐름상 그렇다입니다. 어디 주식이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갑니까? 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 파동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해지를 하고 있어요. 3월 주요 증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양회가 곧 진행됩니다. 양회란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항상 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일 여기 2월 소비자 물가 발표 CPI 이거 중요하죠. 14일입니다. 2월 21일에서 22일 FOMC 이때 베이비 스텝이 예정되어 있지만 빅 스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이비 스텝 하면 시장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빅 스텝이 발생하면 시장이 떨어질 겁니다. 예, 시장이 떨어질 거예요.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막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31일에 PCE 물가지수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3월은 그거 외에 제가 정리한 요 일정들이 있었죠. 지나간 걸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현재 핵심 광물 확보 전략 발표 요거 아직 가시권에 있죠. 테슬라 데이 이게 좀 약간 알맹이 없는 행사였다라는 뭐 실망감이라고 하는데 전혀 뭐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발표할 거 다 발표했고 전략 같은 거 다 발표했죠. 상세 전략이야 뭐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게 아니죠. 예. 이게 좀 약간 너무 기대감과 사람들의 좀 풍선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때 그렇게 상세한 플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전 대중을 상대로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냥 제가 예상했던 만큼의 마스터 플랜이었다라고 총평하고 싶습니다. 중국 양해가 이제 곧 진행됩니다.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3월 중에 발표가 되고요. 4월에는 이제 AACR 미국 암학회 이제 굵직한 바이오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하게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상위권입니다.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상위권이에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둘 다 매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기아, OCI,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2차 전지랑 자동차죠. 예, 대부분 현대 모비스도 있고 금량도 있죠. 금량. 그리고 코스닥은 큐버엔터 이런 것들. 근데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걸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기관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 MTS나 HTS 들어가서 호가창 들어가서 그냥 매수하잖아요. 뭐 분할 매수를 하거나. 근데 외국인 기관은 뭐 키움 증권을 켜가지고 매수하는 것 같으세요. 자, 외국인 코리아 바잉 코리아 이러면서 들어와서 키움 이러면서 매수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매수를 할 때 프로그램 매수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한다. 프로그램 매수는 뭐냐? 이게 일단은 얘들이 프로그램을 매수할 거라고 장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바스킨 매매라고 합니다. 이걸 지정된 양만큼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오늘 뭐 예를 들면 큐버엔터에 100억을 사겠다라고 했어요. 아까 얼마 샀죠? 100억을 사겠다라고 하면 장 시작하자마자 100억치를 사면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고 100억치를 다 사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시세만 떠버리고 자기들은 그 양도 못 채우고 끝나버리겠죠.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굴리는 그 투자금의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얘들은 분할해서 삽니다. 분할해서 계속 사요. 분할해서 계속 산다. 그래서 메릴린치 참고하시죠, 여러분. 시타델 애들이 진짜 0.0001 나노세컨드 단위로 쪼개가지고 퀀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창구인데 얘들도 프로그램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로 지속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는 겁니다. 눈치를 챌 수 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그런 좀 근거로 투자를 하는 종목인데요. 저게 뭐 말로만 쉽지, 야, 그걸 어떻게 적용해라고 하시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막 단기 트레이딩, 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분들 뭐 유튜브에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투자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 고수분들도 많고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에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옛날엔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하기 좀 그렇죠. 일단 더존 비주얼인데요. 오늘 계속 하락하다가 얘 한동안 올랐었잖아요. 근데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좀 수급이 몰렸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아주 완벽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터치하는 부근이었고 그걸 뚫어 올렸다가 다시 마감할 수 있는 부근이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종목이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 수급이 몰리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그 뒤에 여기 거래량이 터진 게 보이죠. 아,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 매수했지라고 하면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바스켓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판단해 그걸? 라고 하는데 저는 결국엔 그 일과 중에는 MTS 폰으로 투자합니다. 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전용해서 보는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차트는 보신 적 없을 건데요. 이게 프로그램 매수 매도랑 주가랑 제가 매핑한 겁니다. 장중에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데이터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0시쯤이 되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상승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35,500원에서 36,500원까지 강하게 상승시켰잖아요. 그때 저는 이걸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상승하지? 거래대금 상위에 뜨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프로그램 매수 매도로 잡고 있구나 얘들이. 이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매수 매도 총량이랑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양인지 음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음이 나오면 매도가 더 많은 거고 양이 나오면 매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랑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나간 다음에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보이는 겁니다. 요 한 줄 한 줄 한 줄이. 자, 그러면 요렇게 매수하다가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럼 매도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양이 끝나고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아, 여기서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상승하겠구나를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해요. 상승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팔지 않고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얘들 언제까지 매수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기관은 그 굴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근데 이거 왜 얘기하고 있지? 예. 좋습니다. 예. 뭐, 아무튼, 예, 이걸 보면서 계속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줄어드는 걸 보고, 이 고점에서 매도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윗꼬리를 달고 끝날 것 같다고 했으면 다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 총량이 줄어드는 걸 봤다가 다시 상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다시 주가를 돌려주겠구나라고 매수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는데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계속 상승했죠. 그래서 종가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크게 몰리는 거 보이시죠? 이건 동시효과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외국 애들이 아직 양을 다 못 채웠구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버려서 얘들이 예정했던 바스켓 양을 다 채우지 못했구나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시효과 때 팔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왕 설명드린 거 끝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한 상세한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카페에서 다시 매매일지에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간혹 저렇게 투자합니다. 예, 간혹 저렇게 티가 나는 종목들이 한 번씩 나와요. 예, 한 번씩 나옵니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저런 게 또 이론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면 또 저게 안 통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라고. 예, 근데 뭐 제 채널이 뭐 수만 명이 보는 채널, 구독자는 수만 명인데 그 조회수가 수만 명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아무튼 LNF 어제 제가 오버나잇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오버나잇 한다고 했는데 오이씨, 야, 너 오늘 장 빠졌고 2차 전지 망했는데 너 에이 꽃이다 뭐 이렇게 하셨죠? 예, 고점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예, 누구인가? 고점에서 팔고 나왔고 그대로 꼬꾸라졌죠. 예, 이거 제가 동시효과 때 좀 봤어요. 매수를 할까 말까, 매수를 할까 말까. 매수하자라고 걸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를 걸어놔서 매수가 안 됐습니다. 일단 내일 움직임을 좀 볼 거고요. LNF는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구간이에요. 예, 그럴 만한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따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면 들어가시고 아니면 그냥 예, 원래 생각하시던 종목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지를 하고 있고 수익을 좀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 시스템 중에 제가 카페를 오늘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늦게 온 이유가 카페 만들고 가입받고 뭐 이런다고 좀 그랬어요. 저는 뭐 이 카페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고혈을 빨거나 뭐 그러려는 카페는 아니에요. 정보 공유. 그리고 우리가 그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좀 하실 수 있게 좀 터전을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에 좀 가입 방법을 올렸는데요.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카페 잠깐 둘러볼게요. 예. 그 관련 내용은 끝났으니까 예, 이제 끄실 분들 끄셔도 됩니다. 근데 카페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메뉴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메뉴들을. 예, 뭐 매매일지라든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뉴가 요 매매일지입니다. 매매일지. 다른 뭐 주식 관련 카페를 가보시면 종목 추천 이런 게 굉장히 걔들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그걸로 돈을 벌거든요. 리딩을 한다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예. 리딩은 허구입니다. 예, 허구입니다. 예, 리딩 하신다는 분들 저한테 데려오세요. 예. 아무튼 매매일지를 좀 제일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관련 뉴스.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중요한 뉴스들을 좀 간추려 보려고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아, 요런 뉴스가 있었구나라고. 그리고 좀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좀 만들려고 해요. 검색도 좀 쉽게 하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관련 강의는 제가 캔들 패턴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동평균선 매매 요런 것들 좀 정리해서 올리려고 해요. 뭐 굳이 뭐 저만의 기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시장에 알려져 있는 기법들 정리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첨언을 하면서 올리려고 합니다. 매매일지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여기 쓰게 만들려고 해요. 매매일지 쓰게 하고 요거를 쓰시면서 좀 정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보고 배우고 약간 이런 식의 좀 터전으로 마련하려고 해요. 제가 일단 모아 데이터를 좀 길게 올렸는데요. 쓰다 보니까 제가 주저리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좀 그래도 나름 쓸만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뭐 언제 투자해야 좀 안전한지, 왜 하필 이렇게 급등하는 타이밍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 예, 이건 제가 진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예. 그런 것들 좀 실제로 적습니다. 예. 21선에 뭐 이런 것들, 포인트들, 여기서 이렇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고 역용했다. 내가 여기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이런 포인트 때문이었다. 그래서 매수 매도는 이렇게 했다. 가격대는 어땠다. 수익률은 얼마였다. 이런 것들 매매 일지를 적을 거예요. 뭐 익절이건 손절이건 다 적고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견 주시면 또 그것도 보고 저도 배우고.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막 요동치는 그런 시장을 계속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투자하던 기법이나 지금 기법은 완전 달라요. 또 변화가 돼 있죠. 지금 시장에 적응을 해 있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종은 멸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적응해 나가야 되고 그런 지식들을 공유하는 좀 매매 일지 같은 것들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런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지식을 좀 축적해서 여러분들이 편할 때, 원할 때 찾아보기 쉽게 만들도록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정리 같은 거 좀 잘하잖아요. 게시판 같은 거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맞아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감자 이번에 관리 종목 상장 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빼먹을 수 있는 좀 꿀단지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이게 뭐 카페 운영 같은 거는 뭐 유료가 아니겠죠.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집단 지성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요.